이번에는 이렇게 워드 투백을 이용해서 워드를 벡터로 만들었잖아요. 워드를 벡터로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유의어 네트워크로 만드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요즘에 더더군다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수요도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데이터 시각화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굉장히 많은 툴들이 나와 있고, 우리 그때 그 워드 투백 시간, 워드 클라우드 시간에도 보면 파이썬에서 시각화 도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단순하고 조악한 수준이지만 한번 유의어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것만 한번 실행을 해보면, 설명은 따로 하지 않고요. 임포트 하는 부분만 보면 네, 여기 요렇게 임포트가 됐네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게 네트워크 X가 되겠고요. 자,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게 네트워크 X, 그리고 걔를 그림으로 그려주는 건 역시 매플롯립.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 그 NMH 스피치를 가지고 워드 투백을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NMH 스피치를 가지고 워드 투백을 실행을 한 다음에 걔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그려주는 함수를 우리가 아래에서 정의를 했고, 자, 얘는 네트워크를 그려주는 함수, 만드는 함수예요. 자, 유의어 네트워크를 만드는 함수. 자, 이름만 볼게요. build word sim network이라는 거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drew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수의 내용은 여기 build word sim network에서 네트워크 엣지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drew 네트워크에서는 아까 그 네트워크 X라는 애를 이용해서 그려주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간단한 수준이고 여기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조정하면 더 예쁘게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요거는 유의어 네트워크를 그릴 수 있다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요. 실제로 그릴 때는 요 코드를 가지고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단어의 벡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런 웹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보면은 이제 잠시 뒤에 방문을 해보면 처음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그림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모든 단어가 다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럼 단어 간의 구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를 input weight가 있고 win, 그리고 오른쪽엔 wout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상적으로는 나중에 전부 닮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닮아가는데 일반적으로 win을 많이 쓴다고 했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걔네를, 그 워드들을 2차원에 각각 의미가 비슷한 애들을 가깝게 표현한 2차원 그래프인데, 여기서 아마 주황색으로 나타낸 게 인풋 벡터고 파란색으로 나타낸 게 아웃풋 벡터가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주황색이 인풋인지 주황색이 아웃풋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네,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 쓸 일은 없고 한번 이런 참 재미있구나, 학습하는 과정이 이렇구나 라는 거를 보는 정도 용도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사이트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 여기 단어들이 지금 여기 보면 과일과 주스 카테고리, 뭐 씨보우로 할 수 있고 스키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 중에 뭐 뭘로 해볼까? 킹 앤 퀸. 네, 요게 아까 강의 노트에 있었던 거고요. 얘를 여기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씩 돌리려면 이렇게 되고요. 한 번 학습을 하면서 처음에는 얘네들이 랜덤하게 배정이 돼 있어서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얘를 만약에 20바퀴를 돌리고요. 뭐 또 20바퀴 아니면 그냥 한 500바퀴를 돌릴까요? 그럼 얘네들 벡터가 점점점 이렇게 색깔을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네, 주황색에 대해서도 학습이, 오렌지색에 대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파란색에 대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오렌지 관점으로 한번 보면 킹덤과 팰리스는 비슷한 곳에 있고 로열도 비슷한 곳에 있고요. 또 메리와 뭐 하우스는 또 비슷한 곳에 있고 이런 식으로 되네요. 이거 별로 감흥이 없는데요. 자, 플루트 앤 주스로 한번 해볼까요? 한 100번만 더 돌려볼까요? 보면 드링크와 이시 비슷한 곳에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밀크와 워터와 주스가 비슷한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밀크와 워터와 주스가 지금 보면 지금 저 인풋 기준으로 볼게요. 얘네들은 비슷하잖아요. 빨강, 파랑, 하양, 빨강. 얘네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스와 밀크가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워터도 조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요 세 개 구성이 비슷하다라는 거는 벡터 값이 비슷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가까운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학습해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재미있는 사이트였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단어 벡터의 시각화 시뮬레이션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실제로는 우리가 시각화를 할 때, 단어 벡터를 시각화할 때는 티스네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앞에서 유의어 네트워크를 간단하게 조금 엉성하지만 살펴봤고, 그리고 학습하는 과정을 시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그 결과, 예를 들면 요거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단어 벡터들이 결국 그래서 2차원 안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왜 2차원이냐, 뭐 3차원은 안 되냐, 되죠. 공간에 표현한 다음에 그거 종이에 찍어야 되잖아요. 저 논문 쓰려면 프린트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100차원 단어로 인베딩을 하더라도 걔를 2차원으로 압축해서 우리가 시각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티스네는 TSNE라고 쓰고요. T 분포에 입각한 T 스토캐스틱 네이버 인베딩이라는 거의 약자가 되겠고요. T 분포를 이용한 인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베딩, 우리 이번 수업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차원의 공간 데이터, 만약에 우리가 히든 노드를 100개를 사용했다 그러면 100차원이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단어의 어휘수가 만약에 100만 개면은 원핫 벡터로 나타내면 100만 개의 차원이 필요했는데 워드 투백을 이용해서 각 단어를 100차원으로 축소를 해서 나타냈어요. 그렇게 해서 단어를 100차원으로, 아까 미국 하면서 단어를 구했어요. 100차원으로. 그 100차원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고요. 못 그리니까 100차원으로 압축한 워드 벡터를 2차원으로 주로 2차원으로 매핑을 해야 되는데, 다시 고차원 공간 데이터를 이웃 간의 상대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차원으로 매핑하는 건데, 인풋 파일은 요건 아마 영화 리뷰 파일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리뷰 파일도 아마 여러분한테 같이 제공을 했을 텐데, ratings.txt라는 파일에 대해서 형태수 분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 자세히 코드를 살펴보지는 않고 어떤 패키지를 쓰고 어떤 파라메타가 있는지만 볼 텐데, 패키지는 티스네 scikit-learn에 들어있네요. scikit-learn에 티스네라는 패키지를 쓰게 될 거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파라메타들이 있는데 거의 이 파라메타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이웃의 수를 몇 개로 정의할 거냐, 그리고 2차원으로 나타내는 거, 그 차원을 최초, 그러니까 처음에 차원을 축소할 때 PCA를 사용할 거냐, 랜덤을 쓸 거냐, 최적화를 몇 번 반복할 거냐, 랜덤 시드는 그때 뭐 할 때였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번 예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랜덤 시드를 지정해 놓고 나면 똑같은 결과를 계속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바꿀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랜덤 시드 정도를 변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아까와 동일한, 윗부분은 아까와 동일하고요. 다만 여기 사용하는 파일만, 인풋 파일만 ratings로 바뀌었습니다. 해서 얘에 대해서 티스네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실행을 해보면 지금 그리고 있나요? 네, 네, 돌아가고 있는데, 네, 돌아갔네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지금 알아보기가 어렵죠. 이렇게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역시 여러분들 그 워드 클라우드 할 때와 마찬가지로 단어를 몇 개를 표현할 거냐, 글씨 크기를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은 파라메타를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실 거는 워드2백을 이용해서 단어를 벡터로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단어 벡터를 2차원으로 축소해서 2차원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2차원 공간에 거리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 이런 방법이 있고 이 도구가 티스네구나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패키지들도 너무 많고요.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이런 거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러이런 거를 할 때 어떤 패키지가 사용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문이 됐건 프로젝트가 됐건 그 미션을 수행을 하실 때 해당되는 패키지, 예를 들면 티스네, 워드2백 이렇게 있겠죠. 해당되는 패키지를 잘 검색을 하시면 또 그에 맞는 여러 가지 또 매뉴얼이나 사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정리까지만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문서 임베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임베딩은 이 개념 자체도 아이디어가 좋고 워드2백을 살짝 응용해서 할 수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름도 이제 저희가 살펴볼 코드는 워드2백에서 나온 닥2백이 되겠어요. DOC 숫자 2 100 해서 닥2백이 되는데, 사실은 문서 임베딩을 위해서는 최근에는 더 많은 딥러닝을 활용한 방법들이라든지 많은 더 새로운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닥2백은 비교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을 때 닥2백에 비해서 얼마나 좋다 등등. 하지만 우리가 워드2백의 개념을 잘 이해를 했다면 이것을 조금만 응용해도 문서 벡터까지 만들 수가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용도로 한번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임베딩의 개념은 아까는 우리가 단어를 의미에 따라서 벡터 공간에 표현했잖아요. 자, 워드 임베딩이 그랬었죠. 그렇다면 문서도 의미에 따라 벡터 공간에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문서 임베딩의 시초가 되겠죠. 자, 거기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개별 단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예를 들어 어떤 문서의 단어가 총 100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럼 100개가 다 워드2백을 이용하면 100개의 단어 벡터를 가질 거 아니에요. 다시 문서에 단어가 100개가 있었는데 각 단어들이 벡터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럼 그 100개의 벡터들을 가지고 문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얘는 그런 접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단어 벡터 100개를 평균을 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각각의 단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뭔가 문서만이 갖는 특징이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주제라든지 그 문서에 어떤 문서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걔를 찾았다면 어디에 사용할 수 있냐면 문서 간의 의미적 유사도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유사문서 분석. 자, 유사문서 분석. 예를 들면 표절검사 이런 데 사용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실제로 표절검사가 이렇게 사용되진 않고요. 표절검사는 뭐 단어가 똑같은 단어의 시퀀스가 몇 개 이상 출현하면 표절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지금 요 닥2백을 이용해서 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문서 간 의미적 유사도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큰 흐름은 문서에 아이디를 부여한 뒤 워드 임베딩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워드2백도 두 가지 방식이 있었던 것처럼 얘도 닥2백도 두 가지 방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얘가 주변 단어들을 가지고 타겟 단어를 예측하는 거니까 시보우와 유사하고요. 이름은 얘가 시보우가 유사하지만 실제 모델은 얘가 시보우와 유사하고요. 얘는 문서 벡터 하나를 가지고 여기 패러그래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패러그래프일 수도 있고 센턴스일 수도 있고 다큐먼트일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단어보다 더 큰 범위를 해서 뭐 패러그래프이 될 수도 있고 닥이 될 수도 있고 센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 하나를 가지고 단어들을 예측하는 이런 모델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얘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면 동일한 단어라고 하더라도 여러 문서에서 조금씩 다르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뭐 어떤 뮤지컬 캣이라는 그런 그 대본이 있고요. 또 어디 동물원에 대한 뭐 우선 매뉴얼이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혹은 애완 무슨 동물에 대한 문서에 캣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캣이라는 단어는 사실 여러 군데 나오지만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 건데, 뭐 캣우먼 이런 식으로요. 그 다른 의미로 쓰이는 데에 뭔가 힌트가 되는 게 문서 아이디 아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서에서는 캣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로 쓰이고, 또 다른 문서에서는 캣이라는 의미가 캣이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워드2백에서 보면 요 단어의 의미가 벡터로 나타나고 요 단어의 의미가 벡터로 나타났듯이 요 문서 자체의 의미, 이 문서 자체의 특징도 결국 주변이라기보단 사용된 단어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 다시 이 문서에 사용된 단어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문서 자체의 색깔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닥2백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절대로 워드 벡터들을 다 먼저 구한 다음에 걔네를 평균 내거나 썸하는 게 아니고요. 워드 벡터들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문서 벡터 요거 하나의 노드를 집어넣은 다음에 문서 벡터의 의미도 찾아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패키지는 닥2백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만한, 눈여겨볼 만한 코드는 요 두 줄을 보시면 되겠는데, 두 줄이 아니고 한 줄이에요. 한 줄의 설명이고 그 밑에는 얘가 되는 건데,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태그드 다큐먼츠라고 해서, 원래 다큐먼츠에는 이렇게 워드들만 있었단 말이에요. 뭐 만약에 지금 여기 뜻, 깊다, 미주, 한인 이렇게 해서 원래 다큐먼츠에는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큐먼츠에 이렇게 아이디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문서 하나당 아이디 하나. 만약에 우리가 센턴스 하나당 아이디 하나를 주게 되면 그건 센턴스 2백이 되는 거고요. 패러그래프 하나당 아이디 하나를 주면 패러그래프 2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죠? 문서 하나당 아이디 하나를 주게 되면 닥2백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서 하나당 아이디 하나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단어들을 쭉 갖고 있는 원래 문서, 워즈 리스트를 갖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 문서의 번호를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태그를. 자, 지금까지 있었던 요 단어들은 원래 워드2백은 얘네들 사이의 순서만 중요했지 어디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걔를 우리가 NMH 스피치 29라고 태그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태그드 다큐먼트 하나. 이런 식으로 태그를 붙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학습을 수행한다 라는 큰 흐름만 알아두시고 한번 수행을 해보면, 우리가 이 코드에서 뽑아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문서를 임베딩을 한 다음에 요 두 가지를 뽑아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NMH 29번, 스피치 29번이라는 애의 그 문서의 벡터, 그러니까 단어 벡터가 아니고요. 문서의 벡터를 뽑아봐라는데, 너무 길게 몇 차원으로 했을까요? 자, 너무 길게 뽑으면은 화면에 보이기 지저분하니까 여기 벡터 사이즈는 100으로 했네요. 자, 여기서 닥2백을 부르는 거고요. 닥2백을 부르는 거고, 벡터의 사이즈는 100으로 했는데 100개 다 뽑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10개까지만, 10차원까지만 출력하라는 거고요. 많이 사용하게 될 함수는, 여러분이 닥2백을 사용하신다면 사용하시게 될 함수는 요 녀석입니다. 자, 해서 NMH 스피치 29번과 가장 유사한 문서 3개를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문서가 벡터로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와, 특정 문서와 유사한 문서를 뽑아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자, NMH 29번을 벡터로, 100차원 벡터로 나타낸 다음에 10개만 뽑아본 게 이거와 같고요. 그리고 요 아래 나온 거는 29번 문서와 제일 유사한 건 357, 그 다음 361, 40번 문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건 한번 확인은 해볼 수 있겠죠. 29번 문서의 내용과
357, 361, 40번의 내용을 한번 보면 얘네가 왜 유사도가 높게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서 임베딩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간단한 실습을 수행해 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학기의 마지막 주제인 워드 임베딩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조금 길었죠? 한 4시간 정도 되는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고요. 같이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워드 임베딩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 알고리즘인 워드2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워드2백도 결국 신경망을 이용해서 구현된 것이기 때문에 신경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신경망을 이용해서 워드2백을 구현하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워드2백이 방대한 양의 말뭉치에 대해서 적용이 되면 속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특히 네거티브 샘플링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여기까지가 코드를 같이 살펴보는 그런 수업이었다면은 그 뒤에는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구현된 패키지와 코드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코드는 길었지만 간단하게 실행하고 결과만 보는 그런 실습 위주의 수업을 했는데 젠신 패키지를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했겠죠. 젠신 패키지를 이용해서 워드 임베딩을 한 다음에 단어의 벡터를 뽑아내고 유의어를 찾아내는 그리고 간단하게 네트워크를 그려보는 그런 실습을 수행했었고요. 단어 벡터를 시각화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웹페이지가 있다라는 것만 한번 방문을 해봤고 티스넷을 이용해서 단어 벡터를 평면에 표현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좀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일단 간단하게 실습만 해봤고 여러분들이 혹시 티스넷을 예쁘게 사용하시려면 여러 번 시행착오도 겪으셔야 되겠고요. 또 서베이도 많이 해보셔서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드2백에 꼭지 하나를 추가한 다큐먼트 임베딩, 닥2백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문서 임베딩, 워드2백에서부터 닥2백까지 해서 워드 임베딩, 다큐먼트 임베딩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 후에 또 임베딩, 텍스트 임베딩이라는 주제로 그 워드 임베딩, 문서 임베딩, 문장 임베딩, 텍스트 임베딩 등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강좌나 책들이나 블로그들을 살펴보시면서 추가로 학습을 수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전 주제인 토픽 모델링까지는 텀 프로젝트의 범위여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동기부여도 되고 열심히 잘 수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워드 임베딩 부분은 기말고사가 기말고사 없죠. 기말고사 없고 텀 프로젝트 범위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또 한 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워드2백, 워드 임베딩에 대해서는 텀에서도 빠지는 범위라서 더더욱이 또 집중하기 어려웠을 텐데 열심히 어려운 내용 장시간 4시간 가까이 장시간 동안 집중하고 수강해 주셔서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워드 임베딩 수업을 마치고요. 아울러 한 학기 텍스트 마이닝 수업도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